재작년 여름, 우리 가족은 서울 독산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닌 건 실은 아버지의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고 원래 살던 집이 압류되어 적은 돈을 구해 월세집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다. 이사를 한 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그 돈에 비하면 꽤 큰 편이었고 방이 3개나 있어서 여동생과 나는 따로 방을 쓸 수 있었다. 이 근방에서는 가장 싼 집이었기에 운이 좋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어쨌든 그렇게 이사를 끝내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가족들은 힘들게나마 예전의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사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얘기하시는 내용을 얼핏 듣게 되었다. 이 집이 싼 이유를 동네 아주머니께 들었는데 이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였다. 상당히 섬뜩한 이야기였지만 나름 집에 만족하고 있었고 또 어디론가 이사를 가고 전학을 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이 싫었기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날 꿈을 꾸었다. 뭔가 기묘한 꿈이었다. 여동생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동생의 입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머리카락이 더 삐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여동생과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야기를 관두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기분 나쁜 꿈이라 계속 머릿속에 그 내용이 남아서 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던 터라 금방 또 잊었다. 며칠 뒤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여동생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동생의 입안에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이 보였다. 나는 여동생의 이야기보다 저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거실에 나와보니 여동생은 마침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고 여동생에게 꿈 내용을 말해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다시 며칠 뒤 꿈속에서 여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서 머리카락이 점점 더 길게 나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머리카락을 당겼다. 머리카락을 당기자 여동생의 입이 찢어졌고 창백한 얼굴에 여자의 얼굴이 반쯤 드러났다. 그 여자는 뻥 뚫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고 나는 너무 놀라 크게 소리치면서 머리카락을 더 세게 당겨 머리를 빼냈다. 여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나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 4시쯤이었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여동생이 잘 자는지 궁금해졌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여동생은 세상 모르고 엎드려 자고 있었다. 왠지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이 되어 다시 방문을 닫고 나가려는 순간 섬뜩한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확 돌려보았다. 엎드려 있던 여동생의 머리가 180도로 꺾인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동생의 얼굴이 아닌 꿈에 보였던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눈알은 보이지 않았고 뻥 뚫려 있었지만 분명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나를 노려보던 그 얼굴은 서서히 사라졌다. 여자의 얼굴이 사라지고 한참 뒤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나는 여동생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흔들며 다급히 깨웠다. 그리고 부모님을 깨워
여동생이 이상하다고, 귀신이 나왔다고 울부짖으며 설명했다. 그 이후로 여동생에겐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그 일이 있는 뒤로 며칠이 지나 어머니가 나를 불러 동네 아주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다. 이 집에는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자 엄마가 미쳐버렸다는 것이었다. 여자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주워 먹었고 집 밖으로 자주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동네 주민들은 여자가 딱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여자가 보이지 않았고 그 여자의 집에서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나 경찰을 불렀더니 그 여자가 죽어 있었다고 한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고 죽는 순간까지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이었고 머리카락이 기도를 막아 사망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이 집에 이사온 가족들 중 유독 여자아이들은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우리 집이 그 집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그 집을 나왔고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두 번째 이야기, 다잉 메시지. 한 소녀가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망가지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앞으로 갔다가 후진을 해서 다시 그 소녀를 치워버렸습니다.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한 후 사라져버렸죠. 그때 소녀는 다잉 메시지를 남기려고 자신의 피로 뜻을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작은 동그라미 안에 X 표시가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소녀가 남긴 이 메시지의 뜻을 알기 위해 퇴마사, 보살 등을 불렀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죠.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소녀의 부모님은 그 그림을 들고 한 무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그 그림을 보자마자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놀란 소녀의 부모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어찌 무당을 진정시킨 소녀의 부모님은 무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그림의 뜻이 뭡니까? 큰 동그라미는 자동차의 안쪽을 뜻하고 작은 동그라미는 사람을 뜻하고 그 안에 X 표시는 없다를 뜻합니다. 그 뜻을 해석해보자면 차 안에 사람이 없어요 라는 뜻이지요.